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 이창용 총재가 오늘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빠르면 9월 혹은 11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거 되게 파격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는 거, 그동안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견고하게 장기간 지속이 될 거라는 예상을 늘 내놨기 때문인데, 이렇게 7월 들어서면서 관점이 살짝 바뀐 배경이 뭘까요? 다름 아닌 결국엔 한은 스스로 금리를 자체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우회적인 표현이 아닐까. 한은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에 독자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겠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는 11일에 열릴 금통위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로 직접적인 직답을 피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옮기려는 기준의 중거점은 바로 미국 금리다 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결국 사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는 물음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빨리 움직여줘야 한국도 뭔가 새로운 금리 판짜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이 분위기 흐리는 거죠. 게다가 이 말의 복선은 그렇게 빨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과 11월에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은 총재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인 것도 그만큼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이 아니라는 점도 부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미국은 올해 금리를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로 한은 역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복선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 환경 자체가 녹록치 않은 건, 일단 오늘 미국 국채 보세요. 얘처럼 막 꾸준한 애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야금야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무슨 뭐 정말 미국 서부 시대 땅 따먹기를 하는 것 마냥 절대로 자신의 파일을 놓치지 않고 깃발 꽂고 다음 단계 노리는 것으로 보이죠. 미국 10년물, 미국 2년물 모두 오름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렇게 미국 국채가 죽지 않는 좀비 같은 금리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미국 11월 대선 판도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 높은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는 다시 거의 뭐 2단, 3단 점프를 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재정 확대 정책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랑스가 딱 이런 경우 아닙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에서 완전히 대패할 것이 뻔한 수순이었는데 NFP, 극자연합과 연합전선 펼치면서 아주 이상한 그림의 총선이 치러졌어요. 결국엔 르펜이 이끄는 극우전선이 일당이 될 뻔하다가 결국 이런 이상한 정치적 지형도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3당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결국 마크롱과 좌파 연합이 합쳐지면서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되는 결과도 나와버렸고요. 결국엔 극우의 재정 확대 정책 피하려다가 임자 만난 거죠. NFP도 반기업 정서가 강해서 아마도 재정 확대 정책은 아마 복지 정책 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이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미 뭐 프랑스 국채는 이날 뛰기 시작을 했고, 유동성이 극도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시장은 눈치를 까고 움직이는 건데, 뭐 국채 찍어내야지. 그만큼 찍어내니 당연히 가격을 내려줘야 하고, 국채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프랑스 국채 시장은 과열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미국의 11월 모습이 아닐까. 결국 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재정 확대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가 국채 시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가능성 높죠. 미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유동성의 급격한 확대, 이에 자극받는 인플레 지표는 다시 튕겨져서 엄청난 탄력성으로 휘청거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데자비, 프랑스가 이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마크롱은 뭐 자체적 해결이 안 되니까 연합이라는 그림을 그린 건데, 미국은 그냥 뭐 자체적으로 대선 판도에 변화가 시작이 되면 급격한 국채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한은 총재가 9월이나 11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내놓은 것도 그만큼 한은이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왜냐? 미국도 금리 움직이기가 여의치 않다라는 것. 결국 9월과 11월의 이야기는 시장이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항상 미 연준은 이런
시나리오를 박박 찢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빨랫줄에 널어둔 시장의 기대 심리라는 얘기죠. 언제 마를까? 하루 이틀이면 뭐 다 마르지. 지금처럼 장마 기간 아니라면 이렇게 시장이 바라는 금리에 대한 이 기대 심리라는 게 금방 지쳐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건데, 아니 지난 2년간의 세월이 다 그런 세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미국의 국채 금리만 봐도 얼마든지 단기간에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동결 수순과는 완전히 뭐 별동부대가 돼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금리 운영 해온 것 보세요.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의 통제력을 시중은행에 대해서 잃은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눌렀는데 시중은행은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줄줄이 여전히 뭐 주담대 금리를 2%까지 내리게 된 근거, 바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궤적을 가졌기 때문이죠. 지금 7월 달에 들어서도 3.3% 정도로 내려앉고 있는데, 이거 믿고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은행채 5년물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기준점은 그냥 그대로 대변화의 코가 깨어서 그냥 딸려 올라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은행채 5년물은 11월쯤에는 최고를 찍었던 3.9%, 지난 4월이었는데 이걸 더 뚫어버릴 가능성 아주 많아졌습니다. 결국엔 주담대 금리 2% 시대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금리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어도 이건 그냥 뭐 썰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번 주 11일, 12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게 되는데, 시장에선 둔화된 수치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잔뜩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데, 어차피 CPI, PPI는 지금에선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미국 경기지표와는 별개의 궤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뭐 연일 계속되는 S&P 500 기록 경신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도 반대적으로 시총이 더 부스트업이 되는 건 결국 미 연준이 기준금리 내린다 하다가 동결로 이어진 그 분위기가 거의 뭐 굳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내성이 생긴 건데, 주식시장의 촉이 미 연준의 금리 변동과는 별개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미국 경기의 둔화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폭등하는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뭐 실제로 미국 물가 체감 경기는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 상태죠. 10% 이상이 오른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미 소비자들의 분위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건을 사는 품이 적어질 수밖에. 결국 지표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CPI가 마냥 호혜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안드로메다 가는 비행선이 되어버리면 그냥 찬물 확 끼얹게 될 건데, 어차피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을 받겠지만 여전히 잘 달리고 있는 폭주하는 기관차라서 미국 증시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대신 9월 인하설은 그냥 물 건너가게 되는 거고, 이건 뭐 공식적으로 그냥 내리 찍어버리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CPI가 유순하게 나와도 아마 제롬 파월 왈, 우리는 더욱 확실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무슨 뭐 푸푸섬 선장 같은 말을 하면서 망원경 보면서 항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이게 그냥 다 그냥 기린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판이 다 짜여져서 가는 건데, 여기에 어떤 레시피를 얻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살짝 달라 보이기도 하고 정말 변할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난 2년의 세월이 하등의 기준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먼 세월을 보낸 건데, 여전히 순진하게 기대 심리에 의지하는 건 아마 한국 부동산 시장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은 총재도 이런 시장의 기대 심리 외면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9월과 11월에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내놓은 건데, 스탠스가 제롬 파월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은은 선택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움직여야지 고 할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는 건데, 당장 인하 버튼 눌렀다가는 지금 뭐 가계부채가 그냥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보다 많을 것 같은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부채들인데, 이걸 어떻게 중앙은행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수가 죽은 거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죠. 부채로 인한 소비력에 줄은 거지. 단순히 원금이자 매겨서 이런 부담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하게 자금을 땡겨서 쓰다 보니까 본인 소득치의 배가 넘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갑 닫은 거잖아요. 내수 경기 살리자고 금리 내린다? 거의 뭐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일 만에 무려 주담대가 2조 2천억이 증가하는 추세. 다시 연끌이 시작됐다는 건데, 지금 이런 시작점에서 결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결론이냐 하면 연끌 아파트들이 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간, 그 넘긴 거지. 그 아파트가 어느새 2200채가 넘어갑니다. 1년 새 3배가 폭증을 했죠.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수익을 올려보려 했던 플랜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건데,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순간을 보면 결국 누가 털린 건가 라는 답이 딱 나오죠. 벼락거지라는 말로 아직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한 말이 결국엔 스스로가 빚거지로 전락하게 되는, 결국 연끌이 자산 증식이 아닌 자산이 있는 것마저도 털리게 된 그런 수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출 증가세가 이런 결론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 기준금리 인하 9월 11월 전망도 어찌 보면 이런 무분별한 대출 증가세에 대한 입구를 열어주는 발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세게 눌러야 하는 지점인데, 아무튼 11일 금통위에서 매파적인 발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아무튼 7월이 중반으로 가는 시점에선 이제 지금까지 집값이 오른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민낯들이 그대로 드러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거래량이 5월달 5천 건이 넘은 건데 당초 5천 중반을 예상하더니만 5,100건에 그쳤죠. 지난달도 5천 건 넘었다더니만 4,900선에 머물렀고, 자꾸 기대 심리는 오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 정상적 거래는 8천에서 10,000건 정도. 결국 지금의 거래 동선은 특례 대출 수요라는 게 더욱 명확해진 거고, 집값 올라간다는데 굳이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손 털고 나오는 매수세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시 꺾이는 데는 하반기 미국 대선의 변수와 국채금리, 은행채, 시중은행금리로 짜여진 금리 판세, 그리고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자금줄이 내려오지 못하는 양상과 더해서 아주 촘촘하게 가격은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누가 털리게 되겠습니까? 고금리 불변성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뭐 내려간다 무슨 최면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작위로 자금을 땡기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털리게 되는 사람이 손실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일 거고, 아무튼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